다들 카페 하면 여유롭고 감성 넘치는 그림 그리시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환상이거든요. 실제로는요, 아침 8시에 뭐 문 연다 쳤을 때도요, 밤 10시에 문 닫고 14시간 동안 혼자 에스프레소 뽑고요, 설거지하고 재료 만들고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통장 보면요, 아, 나 이거 진짜 그냥 직원으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은 금액이 찍혀 있어요. 카페 알바생이 사장보다 많이 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농담이 농담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제가요, 이 불편한 진실을 아주 디테일하게 숫자 하나 안 숨기고 까드릴 겁니다. 카페 하루 매출 30만 원, 50만 원 찍으면 한 달에 얼마가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왜 90%가 망하는지, 10% 안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무료 자료 먼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제일 많이들 하시는 착각부터 얘기할게요. 하루 50만 원만 벌면 한 달이면 1,500만 원이잖아. 거기서 좀 빼도 300에서 400만 원은 남겠지? 이거 완전히 틀렸어요. 왜 이 착각이 생기냐고요? 매출이랑 수익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중고차 딜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 한 대를 1,000만 원에 팔았는데 그 차 사올 때 800만 원 쓴 거예요. 그리고 뭐 번호판 비용, 세금, 주차비, 인건비 다 나갔다 쳤을 때요. 실제로 내 손 안에 떨어지는 건 50만 원도 안 될 수 있어요. 카페가 딱 이 구조거든요. 매출은 화려할 수 있는데 실제 나의 손에 쥐는 돈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럼 대체 얼마가 남냐?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한 항목씩 다 같이 빼볼게요. 먼저 현실적인 숫자부터 말씀드릴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서울이나 대도시 카페 기준으로 하루 50만 원은 기본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방은 좀 달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에서 하루 50만 원 찍는 카페는요, 그 동네에서 1등 하는 카페예요. 일반적인 뭐 10평, 20평 소형 카페들 기준으로는요, 하루 10만 원대 버는 것도 수두룩하고 20만 원대도 흔하진 않아요. 특히 디저트를 안 파는 순수 음료 카페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방 기준으로 현실적인 숫자, 하루 매출 3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일단 30만 원 곱하기 30 하면은 한 달 매출 900만 원이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빼드릴게요. 첫 번째로 빠지는 돈은요, 재료비입니다. 카페에서 재료비는 보통 매출의 30에서 35% 정도 잡아요. 개인 카페는 직접 시럽도 만들죠. 베이스 만들죠. 뭐 인터넷 최저가로 원두 사오면요, 조금 더 아낄 수 있어서 30% 정도 나오는데요.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정해진 재료를 써야 하니까 한 35에서 40% 나오는 곳도 있어요. 디저트 종류를 많이 파는 매장은 완제품 외주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재료비 비율이 더 올라가요. 뭐 평균 잡아서 35% 그러면은 315만 원이 빠지고요. 남은 돈은 585만 원이죠. 두 번째로 빠지는 돈은 월세예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월세가 저렴하면 좋지 않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월세가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카페는 사람이 와야 팔리는 장사잖아요. 아무리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도 길에 사람이 없으면 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는 월세가 비싸고 싼 자리는 매출 자체가 안 나와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냐? 월세 100만 원짜리 자리에서 매출 500만 원 내는 것보다 월세 200만 원 자리에서 매출 1,500만 원 내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게요. 월세가 저렴한 것이 좋다라는 거를 버리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매출 대비해서 월세 비율이 낮은 곳이 좋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지방 기준에서 상권 괜찮은 곳 기준으로요. 월세 평균 90만 원 잡아 볼게요. 남은 돈은 그러면 495만 원이죠. 세 번째로 빠지는 돈은요, 각종 공과금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이런 것들이에요. 카페는 에스프레소 머신,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다 전기 많이 먹는 기계들이에요.
10평짜리 작은 카페도 전기세만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름엔 더 나오고요. 수도세 포함해서 전기, 수도, 관리비 합쳐서 40만 원 잡을게요. 그러면 남은 돈은 455만 원인데요. 네 번째로는 기타 고정비를 나가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카드 결제 수수료, 보안 업체비, 화재보험, 세무사 기장료 이런 것들. 세무사 기장료는 혼자 세금 신고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낮게 잡아서 보통 월에 8만 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저것 합쳐서 40만 원 잡고 남은 돈은 415만 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빠지는 돈은요, 세금이에요. 이거 빼먹는 분들 진짜 많아요. 부가세, 종소세. 자, 이렇게 해서 뭐 매출 대비 한 5% 정도 세금으로 모아둔다고 했을 때 남은 돈은 370만 원입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사장님이 혼자 14시간씩 매일 일하는 걸 가정한 거거든요. 인건비는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여섯 번째로 빠지는 돈은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면 혼자 돌리기가 힘들어요. 러시타임 때 주문 들어오면 음료 제조기 멈추거든요. 대기 시간 너무 길어지면 손님 나가죠. 거기에 실수 생기면 컴플레인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 파트타임 한 명 정도는 써줘야 돼요. 이제 저희 최저시급 기준으로 뭐 주유수당 포함한다 했을 때 한 달에 63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70만 원에서 63만 원 빼면 순수익이 307만 원이죠. 이게요, 사장님이 한 달 동안 30일 하루도 안 쉬고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직원 한 명 쓰고 나서 남는 금액이에요. 잠깐만 이걸 다시 계산해 볼게요. 307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10만 원 수익이에요. 사장님이 하루 10시간 일한다 치면요, 시급으로 봤을 때 시간당 1만 원 수준입니다. 편의점 알바가 시급 1만 원 넘잖아요. 근데 편의점 알바는 퇴근하면 끝이고 주말에 더 받고 퇴직금도 있어요. 근데 카페 사장은요, 주유수당 없고 퇴직금 없고 아프면 그냥 끝나고 매출이요. 3년 지나면 인테리어 뭐 다시 할 수도 있고 기계 고장나면 또 돈 나가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카페 좋냐 나쁘냐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숫자만 놓고 보면 좀 애매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매출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요. 이 구조가 카페 장사의 핵심입니다. 왜냐면요, 월세는 매출이 2배 돼도 안 오르죠. 전기세 크게 안 오르고 세무사 비용도요. 이미 나가고 있는 그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매출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건비를 조금만 더 추가해도 이익률이 16% 정도에서 뭐 한 17% 정도로 올라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뛰시면 직원 한 명 인건비 220만 원 정도를 내 수입으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순수익이 430에서 최대 650만 원까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월 3천만 원 매출 찍는 카페 사장님들 중에 1,000만 원 이익 남기는 케이스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고정비는 그대로예요. 근데 매출만 올라가죠. 그래서 카페 장사는 초반에 버티는 그 구간이 진짜 힘들고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레버리지가 걸리면서 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카페 창업이 막 낭만이 없다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요. 다만 어떠한 현실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50만 원 팔아서 월에 한 400 가져가는 것도, 하루 30 팔아서 월 300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 숫자는 입지, 객단가의 전략, 비용 관리, 사장님의 현장 투입 이 네 가지가 다 맞아야 나와요. 오늘 제가 드린 계산 구조 한 번만 제대로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 궁금하시면 제가 무료 자료 준비했어요.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